네,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김용민 PD와 함께합니다. 김 PD, 예. 첫 기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딱 걸렸다는 얘기입니까? 예, 뭡니까? 그렇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의 정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예.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정치 댓글 작업에 원세훈 전 원장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예. 아니라고 부인했었는데 검찰이죠. 예, 예. 검찰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경향신문 일면 기사인데 다른 신문들도 보도하긴 합니다만은 예. 조선일보는 여러 페이지 넘겨야 박스로 된 기사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경향신문은 일면 머리 기사로 다뤘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예.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전 3차장, 그리고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 이렇게 국정원 수뇌부가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작업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는 겁니다. 예. 자, 지난번에 그 압수수색을 했죠. 했죠. 압수물 가운데는 원세훈 전 원장이 재직 시절에 직원들에게 하달한 지시 강조 말씀 관련 문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일전에 그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내용보다도 예. 방대한 내용이 이번에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물이 꼼짝없이 발견됐군요. 예, 재임 중에 국정원이 최소 25차례에 걸쳐서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서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을 게시했는데 4대강 사업 등 국내 정치 현안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던 내용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난번이 아니죠. 바로 어제 예. 정청래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밝힌 말이 있었습니다. 남재준 얘기했죠. 국정원장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국정원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 예. 남재준 원장이 열어줬다는 점 이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자,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원세훈 원장까지 털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 그 윗선도 노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글쎄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관련자라면은 법에 따라 엄단하는 것이 상식이겠죠. 원칙입니다. 예. 한국일보 기자 인터뷰도 했었죠, 저희가. 예. 어제였죠. 예, 바로 일부 시간에 이 최진주 노조 비대위 부위원장을 부위원장. 만났는데 전화 인터뷰를 했죠. 속보가 있습니다. 예. 이영성 편집국장. 전 편집국장입니다. 발령 나기 전에. 예. 예. 하지만 노조는 현재 현 편집국장으로 그렇습니다. 보고 있는데 일단 그 한국일보 기자들이 어제 이영성 편집국장 경질 조치에 대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반대가 98.8%였습니다. 98. 0.8%. 뭐 압도적인 다수가 이영성 국장 체제를 지지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어떤 선언적이거나 혹은 이 상징적인 그런 투표가 아니라 실효적이라는 것이 또 비대위의 주장입니다. 예. 왜냐? 작년 5월 1일에 노사 간 합의를 하기를 취임 1년 이내에 편집국장 보직을 해임할 때에는 편집국원의 3분의 2 이상의 그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 보직 해임을 철회해야 한다. 그러니까요. 이런 그 합의를 했단 말이죠. 작년에요. 예. 이런 합의를 했기 때문에 3분의 2가 뭡니까? 98.8%가 반대를 했으니 이영성 국장에 대한 경질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사측은 합의대로 철회해야 한다. 이런 것이 바로 비대위의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사측의 입장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작년에 합의를 한 것은 5월 8일이다. 이영성 국장을 임명한 것은 5월 2일이다. 따라서 이영성 국장 다음 편집국장부터 해당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그 사건의 그 단초가 됐던 게 바로 이영성 편집국장의 선임이었거든요. 예. 전 편집국장을 금방 교체하는 바람에 예. 논조 문제 때문에 그렇죠. 너무 한쪽으로 쏠린 거 아니냐. 한쪽으로 쏠렸다 하면 말하자면은 보수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진보적인 건 아니었는데 말이죠. 보수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집국장을 갈았습니다. 이영성 국장으로 갈았는데 갈고 나서 이제 노조에서 문제 삼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인사하지 마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편집국장을 임명하고 1년 내에 교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노조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사측이 결국 자충수를 둔 셈인데 그죠? 네, 5월 예. 8일에 이런 합의가 있었는데
이영선 국장은 5월 1일에 임명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조선 기사인데요. 네. 4대강 관련이군요. 자, 감사원이 4대강 입찰 담합 비리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제가 어제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해서 예. 보도했는데 추가 보도입니다. 조선일보 8면에 6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린 겁니다. 국토교통부로 이름을 바꿨지요. 예. 지난 정권에서는 국토해양부였는데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의 1, 2차 턴키 공사를 발주할 당시 업체 간 담합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감사원이. 예. 따라서 국토부도 훑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1, 2차 턴키 공사와 총인 처리 시설 입찰 과정에서 모두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와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한다. 샅샅이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말이죠.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와 또 연결지어 본다면은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권의 어떤 상당히 감추고 싶은 부분들까지 다 들춰내고 있는 양상 아닙니까? 대표적인 국책 사업이 4대강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적당히 실무자들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또 추측도 예. 낳고 있어서 하여튼 귀추가 주목된다는 말을 이때 쓰려고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다음, 드디어 경향 기사, 경향이 아니라 남양유업 기사로 들어가 봅시다. 예,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이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예. 남양유업 참 이상한 회사입니다. 이 상장 회사인데요. 예. 업계에서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회사로 통합니다. 통상 증권사 애널리스트 같은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는 기업 탐방 행사를 하지 않는 업체로 유명합니다. 예. 상장사라면은 정기적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회사로 초대해서 기업 현황과 또 최고 경영자의 비전을 설명하는데요. 대우증권의 한 애널리스트는 1978년에 주식시장에 상장은 됐지만 증시에 전혀 관심이 없는 회사다. 주식회사인데. 예. 기업 내부 사정에 관심을 갖고 물어봐도 절대 이야기를 안 해주는 아주 이상한 회사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이 회사의 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죠. 네. 한국에서 법대로 하면 사업을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야, 그 참 상징적인 말이에요. 홍원식 회장이 한 말인데 2010년에 현금 배당 수익률은 0.2%였습니다. 이 현금 배당 수익률이 뭐냐면은 주가에 비해서 예. 현금으로 배당받는 수익의 비율인데 0.2%다. 0.1. 0.2%라는 겁니다. 남양유업 같은 경우. 그렇습니까? 예. 2011년은 0.2%, 2012년 오히려 0.1%로 그렇죠. 절반이 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줄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자, 배당 시점의 종가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현금 1,000원을 배당한 셈인데 코스닥 상장 기업의 현금 배당 수익률 평균이 2%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20분의 1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을 때가 0.2%대였고 2012년은 0.1%였다는 겁니다. 또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 한 관계자 말이 아주 확실하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예. 남양유업은 주요 업무인 대리점 관리를 상명하복 관계로 보는 회사로 소문나 있고 이 때문에 일찍부터 군대 문화가 뿌리를 내린 회사다. 직원도 장교 출신을 많이 뽑은 걸로 알고 있으며 영업사원들의 폭언도 이 같은 잘못된 군대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업 재계의 군대군요. 네. 말하자면 아니, 예.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분한테 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녹음 파일 들어봤습니까? 어제 저희가 우리가 또 공개했죠, 참. 네, 그렇습니다. 그 욕설이 막 그대로 묻어나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막말 김용민도 개탄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막말을 쏟아내는 이런 남양유업을 보면서 참. 정말 이상한 회사다라는 그런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겨레 관련 기사가 하나 있군요. 예, 가벌 사회, 가벌 문화다. 야, 이거 새로운 신조어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 경향신문이 남양유업을 조명했다면 한겨레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벌 관계에 대한 그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아주 주목할 만한 기사인데 자본주의 사회는 대리점, 대기업과 대리점, 또 고객과 승무원
이런 수많은 계약 관계를 통해서 굴러가고 여기서 계약 당사자는 법적으로 평등하다는 게 서구의 계약 문화입니다. 하지만 예. 실제로는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이런 물질적 불균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불균형으로 이어진다는 데서 한국적 가불관계의 특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 김옥희 연세대 교수 같은 경우는요, 여전히 물질적으로 열세인 상대방을 동등한 계약 대상자가 아니라 나보다 인격적 사회적으로 부족하거나 못한 사람으로 보는 전근대적 봉건적 인식이 남아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압축 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갑을 관계가 이 주종 관계로 보는 네, 시각이 참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예. 신광영 중앙대 교수의 그 해석도 눈길을 끄는데요. 우리나라의 계약이라는 개념은 일제시대 때 도입됐는데 당시에는 충분한 지식과 합의에 기초한 계약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압박하는 법적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탈과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약이라는 빌미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예. 이 봉건적 인식의 잔존이 불평등한 가불관계의 원인이라면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인격적, 정서적 인정 욕구가 이렇게 커졌다는 것이 최근에 그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이제 지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옥희 교수는 물질적인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동등한 존재로서 인정받으려 하는 이른바 인정투쟁이라는 건데요. 동등한 인격체로 평가받고자 하는 욕구가 최근에 사회적 공분으로 표출되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쟁 과잉과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이 늘어났다는 점도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이 황치호 변호사의 그 해석도 있습니다. 하도급 기업이나 대리점주 등 이른바 을들이